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AP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이제 지금 엑시노스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걸로 보는데 사실 엑시노스 하이엔드 모델은 엑시노스 2200입니다. 이게 갤럭시 S22 모델 내년 1월 달 모델에 1월인지 2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2 모델의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아마 울트라 모델 쪽에는 가장 좋게 들어가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AMD 관련된 설계가 같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능으로 봤을 때는 기존 칩보다, 그러니까 아이폰 12의 기존 칩보다 이 엑시노스 2200이 훨씬 더 월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이폰 13에 들어간 그 AP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능은 사실 조금 좋긴 합니다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탑재한 AP 중에서는 엑시노스 2200이 가장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신제품이구나. 그렇죠. 신제품이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폰 12, 그러니까 12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기능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마 S22 울트라 모델에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이런 삼성이나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사실은 외국 인텔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그 주요 메인 칩으로 쓰지 않았어요? 네, AP 그렇죠. 같은 거? 네네. 근데 이제 엑시노스는 삼성이 개발해서 삼성 휴대폰에 이제 적용해서 집어넣고 있는 거군요. 예, 뭐 설계는 뭐 외부 쪽에서 오긴 하고요. 그다음에 AMD가 칩이 이번에 들어와서 특히 게이밍,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대화면에서 게임을 하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구동 능력, 성능이라든지 그래픽 관련된 사양돼서 상당히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엑시노트 2200 정도가 들어가는 울트라 모델은 상당히 기능이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제 아이폰과 대항하면서 결국은 이 머리, 그러니까 두뇌에 해당하는 이 칩이 어떻게 성능을 하냐에 따라 기본적인 그 스마트폰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엑시노스는 지금 1280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저가에 들어가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갤럭시 S22를 사시더라도 울트라에는 엑시노트 2200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밑에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또는 엑시노스 아까 말씀드렸던 1280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살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머리 아프게 사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2년 갤럭시 S22 모델이라든지 갤럭시 A 모델이나 F 모델 같은 경우에 탑재가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요. 엑시노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분기에는 14% 정도 수준이었고 2020년 2분기에는 12% 그리고 3분기에는 12%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작년 4분기에는 10%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9% 그리고 올해 2분기는 7%까지 떨어졌으니까 결국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엑시노스 칩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우울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었고 AMD의 그 RDNA2 GPU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저도 설명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AMD의 그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경쟁 제품인 스냅드래곤 898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보다 삼성전자 4나노 공장이 첫 그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고사양으로 그렇고 지금 필드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성능 부분에서 아주 각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엑시노스의 어떤 그런 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2200도 있지만 1280 이게 중저가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하면서 MS를 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엑시노스 관련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볼 수 있겠고요. 엑시노스 1280 같은 경우는 5나노 공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200 모델은 이제 4나노 공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엑시노스 2200 관련된 수율에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그 갤럭시 S22 22 모델의 울트라 모델에 아마 엑시노스 2200이 탑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스냅드래곤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급락한 사태가 생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시노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후공정 테스트단에 관련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체크를 좀 해보니까 산안호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엑시노스 2200의 수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제품 출하가 이제 내년 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오히려 이제 분석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가능하더라도 갤럭시 S 후속 모델에 들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테스트 물량은 상당히 높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보자면 엑시노스 2200이든 1280이든 둘 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관련된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98도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 따라 이제 엑시노스 관련된 쪽에 밑으로 이제 물량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는 종목으로 보면 네페스아크라든지 LB세미콘, 그 다음에 테스나 이렇게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엑스노스 이제 2020, 그러니까 그 2200을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리스가 이제 불거졌을 때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사실 그게 조금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미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 상당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4분기부터 엑시노스 물량이 확대가 본격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엑시노스 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3분기에 300억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330억대로 올라올 것 같고 내년 1분기에는 약 한 380에서 390억대까지 올라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네페스아크도 주가 부분들이 이런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봅니다. 연간 매출액 전망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35억에서 내년에는 지금 1800억에서 1900억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네페스아크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엑시노스와 그다음에 CIS 물량들이 증가합니다. CIS는 이미지 센서 쪽인데요. 역시나 테스트 물량 증가가 효과가 있으면서 연간 매출액 전망치가 LB세미콘이 올해 이제 4,800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5,800억에서 6천억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 LB세미콘도 천천히 주가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반적인 테스트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일 것 같고 3분기 어플리케이션 매출 비중을 본다면 테스나가 CIS 이미지 센서가 60%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테스트 물량 중에 60%가 CIS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앞에서는 제가 엑시노스 관련된 뭐 이슈에서 네페스아크나 LB세미콘을 말씀드렸지만 테스나는 CIS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큽니다. 물론 AP 관련된 쪽도 크긴 하지만 CIS 이미지 센서 쪽이 좀 더 큰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DDI3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쪽을 라인을 줄이면서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부 다 공정 전환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CIS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테스트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분기에 가동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RF라든지 AP 같은 칩 같은 경우도 이제 엑시노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40에서 50% 정도밖에는 가동률이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70% 이상으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어서 역시나 CIS뿐만 아니라 엑시노스 관련된 이슈에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P나 RF 같은 이 테스트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AP 같은 경우는 약 올해 대비 한 50% 정도 물량이 내년에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RF 같은 경우도 지금 약 100% 정도 더블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CIS 부분에서 상당히 이미지 센서가 좋은데 이 CIS가 왜 중요하냐면 파운드리 매출이 CIS 이미지 센서보다는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높습니다만 영업이익단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IS가 글로벌리 소니가 가장 독점을 하고 1위 업체인데 소니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매출단이 올라오면서 CIS 이미지 센서 관련된 이익단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연간 한 2조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4, 5조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될 수 있겠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가 지금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게 연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하던 이 파운드리가 아마 5조 6조 정도까지 내년에 올라올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과 그 다음에 CIS 이미지 센서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